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야, 뜨겁죠? 후끈후끈합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 아침 놀랍게도 비가 내리네요. 정말 뜨겁던 대지를 한 줄기 이 화요일에 비가 또 푹 좀 식혀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에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들하고 어릴 때 그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건강부터 챙길 수 있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화요일은 언제나 또 화요일의 열정남 유동규 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또 어떻게 그 화성에서 오시는데 차가 많이 안 막히는가요? 차 많이 막혔습니다. 네, 오늘 비 오니까. 예. 그래요. 비 오는 길. 사실 유 본부장님 또 서울 가까이 산다고 하면은 저희 마음이 좀 덜 송구하고 할 텐데 예전에도 재판 마치고 가시다가 사고도 있고 해서 비가 오니까 네. 아침에 오실 때 혹시나 할 정도로 항상 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멸콩TV 또 유 본부장님 팬들께서 우리 유 본부장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 본부장님 오시면은 무슨 요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풍성한 멸콩TV 식탁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 이재명이가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판 준비하는 사진이 목격됐다고요? 네. 야, 이게 사실 조국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코인 거래하던 인간이나 본회의장에서 세비 받으면서 자기 형사사건 준비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게 온통 그거밖에 없으니까 김남국이는 이제 코인.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회장에서도 예. 하다못해 본회의 같은 경우는 좀 네.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는 그냥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코인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게 뭐 사실 법인카드 공적 자산을 마구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공무하는 시간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습관성 공적 자산 사적 유용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연한 척하는 거지 온통 머릿속에는 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려고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제2의 김만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같이 한 건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 김만배가 이제 권순일이라든지 이런 법관들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그 김만배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빠져나가려는 노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공천중개 대부분 다 한총련 애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 인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갈 데모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법조계로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국리하는 한쪽 한 반면에 한쪽에는 뒤에서 공 한번 좀 세워봐라 인맥 동원해서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제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제2의 김만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 김만배가 여론을 조작하고 비타 500인가 병 예. 들고 가가지고 권순일이 6번인가 찾아가가지고 예. 작업한 다음에 무죄 받았는 그런 뒷작업을 예. 하는 제2의 김만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예전에 2002년부터 예. 습관적으로 뭐냐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 옛날에는 최철호 PD한테 뒤집어 씌우고. 예. 2002년부터 했던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자기가 패턴이란 거네요. 자기가 그 최철호 PD를 불러놓고 제보하고 어허. 그래놓고 난 다음에 최철호한테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더 적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어허. 아무래도 그렇죠. 최철호 PD는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이제 하니까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재를 이게 취재거리가 될까 안 될까 이제 해본 건데 그거를 최철호 PD가 전화를 했지만 자기가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검사인 것처럼 아무 것도 가칭해서. 문제 없다. 네. 아니 그 걸려봐야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변호사 말 믿지 뭐 예, 누가 믿겠어.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최철호 PD가 막상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찾아가 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저 최철호 PD가 부인이 전화했대요. 전화했더니 나한테 이 전화 왜 했냐는 식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예. 이래놓고 막상 전화했더니 그래서 저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 해봐. 그랬더니 그래서 와이프가 전화한 거예요. SOS를 친 거네. 예,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면회 가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최철호 PD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거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02년부터 그렇네요. 나온 거고 손절하고 이게 2002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대장동, 백현동 얘기하는데 2002년에 있었던 것도 현재 예. 분당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는 예. 정자동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 예. 종상향과 관련돼서 예. 그런 일을 꾸몄으니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는 예. 일 예.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앞에 여론 조성한 다음에 예. 자기한테 불리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싹 버리고 자기는 쏙 빠지는 일 예. 이런 패턴이 똑같다는 거네요. 똑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부터 남을 시켜요. 어허. 그러니까 최철호 PD를 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방송 안 된다. 처음에 이제 최철호 PD가 그거를 이제 전화했던 거를 이거 방송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모든 아이템이 다 사는 아이템은 그랬더니 아니니까. 네.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보하는 걸로 누군가가 제보하는 걸로 해서 아하. 이거를 쓰면 되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네. 제공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에 보면은 이재명의 뒷모습 있잖아요. 아하. 이재명이 이렇게 주고 관계 아는 이재명이었다는 사람만 딱 거예요. 아는 사람은 딱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예.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 그랬다는데 이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허. 이 제보단척하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늘 남한테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쏙 빠지고 예, 이게 습관입니다. 참 진짜. 그리고 이번에 그 여러 언론에 났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슈가 본 회의장에서 위에 올려놓으면은 또 딱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컴퓨터 화면이 있는 그 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에 보면은 책 넣어주는 곳 같은 그런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탁 숨기고 자기 휴대폰으로 변호사가 보내온 변론 요지서 같은 것들을 싹싹 보는 것이 뒤에서 찍던 매의 눈, 이 기자들 카메라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에 지금 그 본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했던 이른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게 심의 의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뭐 당론으로 해야 된다, 근로자를 노동자를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해놓고는 밑으로는
지 사건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노란봉투법을 문재인 때 예.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면 통과시키지 네네. 문재인 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예.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사회 혼란이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원청업체한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원청에 가서 이 실질적 고용자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 하청업체 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을 면제받는 거죠. 예. 그리고 원청인데 요즘에 원청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칩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뭐 엔비디아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군데에다가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재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하이닉스 뭐 삼성 이렇게 삼성. 냈는데 아무데나 가서 데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그래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얘기가 있군요. 예, 이거 가가지고 이제 한 번도 회사에서 못 본 직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사를 뒤집어 엎고 두드러 부수고 그래도 이제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왜 하죠? 사회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이 정부가 못해서 아. 이렇다고 하려고 뒤집어 하는 씌우려고 겁니다. 한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야. 예?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문재인 때 지들이 하지. 예. 그래놓고 그때는 안 해놓고 안 하죠. 지금 와가지고 왜 해?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분란을 만드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상 이제 이런 걸로 막 터지면은 자기들은 모른다. 대통령이 못해서 그런다. 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재명 이런 거를 잘해요. 이런 거. 음. 이런 짓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일 잘하는 겁니까? 예? 자기 성공하려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지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예. 똑같구나. 예. 예.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고 나라 망한다니까요, 진짜. 예. 지금 대기업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다 떠날 거예요, 이거. 그렇죠. 최근에도 백만장자급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예.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 페로니즘 때문에 예. 전부 다 아르헨티나를 떠났잖아요, 부자들이요. 예, 그렇죠. 예. 뺏기고 누가 삽니까? 예. 이거 불법적으로 뺏기고 누가 살아요? 세금 다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개딸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부자 거 뺏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죠. 공산당원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고 다 노동자 거고 예. 그 자본가들 그 인정 못해 하는 그런 근거를 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의 정책을 따라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똑같이 그랬죠. 똑같이 했어요. 초기에 무슨 뭐 베네수엘라 찬양하는 기사들이 좌파 언론에서 엄청 많이 나왔더랬어요. 예. 그게 이제 2007년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데 이게 2017년, 18년 쫄딱망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차베스 정권의 정책을 따라했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도 이게 그 25만 원이 차베스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25만 원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부분 또한 결국 부세에다 짐 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짐 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매표 행위죠. 돈 주고 21세기판 고무신 선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 아니 25만 원 준다는데 왜 그걸 못 주게 막아?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25만 원 달달한 사탕을 받지만 그 뒤에 후폭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5만 원 받는 것 같지만 나는 25만 원이지만 그 돈이 한꺼번에 13조나 되는 돈이 전국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사 먹는 밥, 내가 사 먹는 이게 전기, 내가 타는 버스 값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디젤 기름값으로 그대로 환원돼가지고 내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25만 원 주는 건 이재명이 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서 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다에 가면은요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표류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많은데 뭔 걱정입니까? 물 드세요 바닷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좀 이따가는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네. 훨씬 더 갈증이 갈증이 더 생기고 네. 예, 이 뭐냐면은 이게 저기 수분이 네. 빨리 빠져나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닷물 마시라는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봤더니만 새로운 우리 그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정호민님, 라떼 조아님, 또 꽃피는 산골님, 또 정영주님, 또 백한님, 겨울이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문명옥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꽃피는 산골님은 서울은 비가 오는가 봐요. 여기는 강원도인데 햇빛이 쨍쨍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대한민국 좁다고 하지만 결코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유럽으로 치면은 우리가 정말 뭐 프랑스만은 적다라고 하지만 유럽 어떤 나라보다도 영토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정말 인구 1억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력이 우리가 얼마나 선진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는지를 정말 절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번 프랑스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그런 또 즐거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JS 파크님, 운동권 할 수 있는 게 나라 전복분, 베네수엘라, 퍼다 주다가 망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단순히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단골로 1등 하는 것이 베네수엘라 미녀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랬어요. 예. 베네수엘라가 망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던 처녀들, 우리의 딸 같은, 우리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미국으로 정말 몸을 팔러 가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서 연명하는 것이 지금 차베스 시스템, 좌파 시스템인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어둠의 동굴로 이끌어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차베스 정권 들어오면서 차베스가 이제 뭐냐면 저기 최저임금 있잖아요. 네네. 최저임금을 10배까지 올려줘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올려준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음흠.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이제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국가에서 못 대준 거예요, 돈을. 음흠. 그만큼 못 대주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약국이 나중에 약국이나 병원도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다 무료야. 다 무료로 해줬는데 그 제도가 또 우리나라 똑같은 거 예. 아니에요? 무상급식, 무상의료, 예.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놓는데 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병원에 약이 없어. 음흠. 그리고 지금 어떠냐? 지금 하루에 970원입니다. 일당이. 그러니까 10배를 올려줘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간당 우리 돈으로 970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해외로 나가서 정말 몸을 팔아갖고 네. 예 돈을 집으로 보내는 네. 이런 지금 안타까운 거고 이번에 그 차베스의 후계자였던 네네.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예, 그 대통령이 저기 요번에 이제 지금 지금 차베스의 동상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랬던 다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선거 부정에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난다라는 네. 자체가 정말 그런 나라를 모범 삼아서 그런 정책을 모범 삼아서 대한민국을 좌파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민주당 정권 20년 그런 헛소리 하다가 5년 만에 정권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구했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여러분 이재명이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한테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랬더니 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돈을 기축 통화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화폐를 기축 통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어릴 때 부루마블 돌아가는 돈으로 실제 쓰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무슨 탈원전 한다고 하는데 왜 했더니만 이게 영화를 봤더니만 이 그 원자로가 위험하대 이런 식으로 해서 탈원전을 만들었다는 이런 진짜 시시껄렁한 얘기가 현실화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원자로가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자연재해 네. 정말 그 진도 9 정도의 지진 네. 아니면은 원자 폭탄을 맞아도 네. 이게 원자로가 그렇게 쉽게 아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트기가 날아가지고 박아도 멀쩡해. 멀쩡해요. 네, 실험하잖아요. 그 정도의 이게 원자 폭탄을 맞아도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 원자력 발전이 정말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저부하의 전력을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 그레이스 김님 찍어내 돈 뭐 하듯이 정말 돈 복사 해내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예.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은 예. 돈 풀면 되는 거예요. 돈 풀면 총선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백조 풀지 뭐. 지금 30%안 네. 된다고 조롱하는데 우리 13억이 아니고 왜 25만 원이고 왜 100만 원은 못 줘? 1000만 원은 못 줘? 다 풀어. 이거 저기 누구야? 거기 있잖아요. 거기처럼 한 1억씩 주고 10억씩 그렇죠. 주면 예. 되지. 그러면은 지지율 50%로 올라갈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25만 원 한 가구 100만 원 이런 일에 반응한다는 것. 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무조건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없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 KDI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포퓰리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안 된다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를 스마트하게 해서 국민들의 민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윤익숙 전 국회의원의 경제 전문가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3조씩 1인당 25만 원 주는 것 최근에 그 얘기도 있잖아요. 13조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려고 하면은 현금을 주기가 어렵고, 그거를 민주당 말대로 그 지역화폐로 하는데, 지역화폐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플라스틱 카드 만들고 그 행정적인 데 수수료만 한 1350억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했던 코나이 그런 회사를 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많은 한두 푼도 아닌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런 좌파들 뒤로 해서 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또 저수지 삼아가지고 3개월 할 것이 안에 또 아니냐. 3개월 안에 안 쓴 거는 다 낙전 수수료를 해가지고 받아먹게 되는 이런 식의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국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머리가 잘못됐다. 예. 그 머리를 믿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뭐 이재명이 우리나라가 기초통화국이 되면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만든 정책이 네네. 경제학자들 모두 다 반대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실행한다는 게 이게 무슨 국가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퓰리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무려 400조 이상이 그렇죠. 빚이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천조국 된 거 아닙니까? 빚 천조국.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때 물가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라면 한 그릇 한 3,000원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5,000원, 6,000원 합니다. 요즘 김밥에 라면 10,000원 합니다. 10,000원이에요. 예. 예. 예전에 한 5,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0,000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기 그 김밥 천국에서 라면에다가 김밥 먹으면 한 5,000원이면 됐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10,000원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은 2배 올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배만큼의 월급이 오르지 않았으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면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은 2분의 1로 줄어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거 지금 옛날에 100만 원 받던 게 지금 120만 원 받아. 이것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서민들을 훨씬 더 자극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왜냐? 부자들, 쉽게 말하면은 현금성 자산 외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게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자산이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재산의 어떤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월급만 받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올라갔던 만큼 우리 월급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돈 풀어줘. 나한테 25만 원 온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돈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서 내가 사 먹던 김밥 천국의 김밥 값이 이제는 4,000원에서 4,500원, 5,000원이 되면서 한 달, 2달이면은 내가 받았던 25만 원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역 상품권 해가지고요. 지역 상권 살리자고 해서 지역 상품권 만들었잖아요. 자, 한번 제일 잘 아시지. 예.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 지역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만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시 사람들은 성남시 사람들은 성남만 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쓰고 다른 시의 사람들도 성남시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말하자면 국제무역 블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제무역도. 그렇죠. 뭐냐면 블록화되면 완전히 다 실패하는 게 뭐냐면 너도 나도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상품권을 만들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성남으로 옛날에 와서 돈 쓰던 사람이 성남으로 와서 돈 와서 안 써요. 왜냐? 자기 있는 지역에서도 나왔으니까. 그렇지. 딴 저기 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남에 와서 쓰는 사람이 성남에 와서 안 쓰고 전부 다 나는 하남시에서 쓰고 성남시에서 쓰고 다 이렇게 블록화되면은 오히려 경쟁력만 잃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남시만 있을 때는 성남 시민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생겼을 때는 이건 절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히려 정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아주 규모 좋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능력이 좋은 이런데도 블록화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무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WTO 그렇죠. 체제가 생긴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블록화됐다가 그것을 이제 FTA 체제로 해서 자유무역 서로 예. 이게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하는데 거꾸로 지금은 장벽을 세우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동네마다 장벽을 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5월님 맥심 커피 5,000원 하는 것이 현재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는 얘기. 정말 서민 물가가 오름으로써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내 재산 뜯기는 효과가 생긴다는 이 인플레이션의 역설 정말 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떼 조아님, 유동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말은 IQ 80 이하들이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80만 넘은 사람이 들을 때는 저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다 누구든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진영 논리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축통화 같은 경우도 예? 브레튼 우즈 체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금의 70%를 확보했을 때 브레튼 우드 체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금치원 1온스당 35달러 이게 이제 그거의 기준으로 돼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71년도에
이게 이제 그 금치안이 없어지면서도 뭐냐면 이제 기축통화로 유지가 된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돈 기축통화 중국도 기축통화가 안 됩니다. 예, 중국 돈도. 애를 쓰지만 안 되죠. 네네. 결국 현재로서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그 EU의 유로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무시하지만 일본의 엔화까지 그 정도까지 되고 네. 있는데 그게 왜 엔화가 왜 기축통화 준기축통화로 네네. 인정받냐면요. 엔화는 미국 달러하고 무한정 무기간 네네. 예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하고 엔화를 갖다가 엔화를 무한정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1년간 한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무한정 무기간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엔화는 달러나 마찬가지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예. 그만큼의 어떤 신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엔화가 기축통화로 되는데 대한민국 물론 뭐 무역 전 세계 무역 7위까지 올라가는 예.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예. 아니다. 예. 정말 얼마나 국수주의적이고 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 전 세계의 어떤 그 돈의 흐름에 대한 무지한지를 그 예. 얘기 하나로도 우리가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가운데에 그 사이에 봤더니만 그 새로운 분들이 묵혜림님 또 양녀님은 항상 오시고 하춘수님 정말 새롭게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또 우리 한 분이 우리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우리 그 구독, 알림, 좋아요 3종 세트로 우리 이 멸콩TV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만 28만 2천명, 3천명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1000명 이상 우리가 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셔가지고 그 아직까지 구독하시고 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같이 우리 휴대폰 보시면서 옆에 구독 버튼 팍 눌러주시고 인증 구독했다는 글 올려주시면은 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정말 우리 이쁜 제니님 세금 빨대왕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조만간 저희 그 패널 분들 또 일부 좀 그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때 빨대왕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저희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우리 세금 빨대왕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 빨대왕을 모셔가지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비전 우리 항상 재충전할 수 있는 멸콩TV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이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가 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김평호님 구독 SH김 구독 좋아요 알람은 뭐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빨대왕소 스카웃 서민 교수님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공개 다 되면은 빵 터뜨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님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귓쫑긋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유본부장님 이렇게 똑똑해. 이게 우리 그 스마트 우리 그 멸콩TV는 스마트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같이 멸콩TV를 후룩 쭉쭉 구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도 저희들도 스마트해지게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얘기 있잖아요. 유동규 본부장님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재명이 사람 보는 눈은 있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아니 근데 저기 그 네이크로버님이요. 예.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그렇죠. 그 말씀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어떻게 생각하셨지? 그러니까 바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낫네. 바보는 아니었네. 라는 건지 아니면 평범하게 봤는데 좀 낫다는 건지 그거 제가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게 궁금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애매해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는 목소리 천재. 목소리 천재.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고 우리 유본부장님 은사께서 말씀하셨고, 유본부장님 서울에 있는 최고의 사립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데리고 모셔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실제 아무나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 믿을만 했기 때문에 지금 유본부장님 이게 픽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재명의 브레인을 모셔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우리 이슈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원 결의했던 3인방 이외에 네. 외부에서 사실상 한 삼국지로 치면은 제갈공명 내지 방통 정도. 방통 정도. 방통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그 사마의 이 정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유비진영에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제 말씀은 네. 그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어떤 사람 정도일까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굳이 평가를 하자고 하면은 조자룡이죠. 조자룡 정도. 네. 오, 헝칼 마구마구 휘두르던 네, 조자룡. 오, 네. 전투력도 있고. 네. 오,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재명의 조자룡이 네.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반응이 있던데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협박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 것이죠? 그게 이화영이 이제 조자룡인데 아하. 조자룡인데 머리가 여포야. 아하. 예, 머리가 동탁 여포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화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은 그 레닌이에요. 레닌. 아하. 예, 아직도 레닌이에요. 그렇죠. 예. 예. 레닌 동상 앞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 아니 네. 우리도 같이 가갖고 자기가 제일 존경한다. 예. 베를린에서. 직접 들은 목격자가 예, 여기 있잖아요. 베를린에서. 그래서 이화영하고 그 베를린에 그 저기 그 레닌 동상에서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이화영이 그 레닌의 사상은 1970년대에 거의 폐기 처분된 사상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사회주의로 전환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예, 근데 사회주의도 안 되는 건데. 자, 이재명을 이제는 뭐냐면 협박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다 모였을 때 이제 국회의원들 다 모였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 옆에 들어간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대북 사업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제일 큰 목적은 뭐였냐면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재명이 아버지를 한 명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11명이었는데 12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 아버지가 정동영이었다가 네. 이제 뭐냐면 이해찬으로 갈아타려고. 왜냐면 정동영이 이제 아버지인데 술 먹고 집을 나갔어. 예, 정동영이가 술 먹고 집 나갔어 이제. 그래갖고 그쵸. 집을 안 돌봐. 네. 예, 능력도 없어 집을 돌볼.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능력 있는 아버지를 구한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이해찬이에요. 이해찬의 근데 이게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이화영이 아니야. 이화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화영이를 끌어들이는 거는 이해찬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화영이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 또 김만배가 설득해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해찬을 아버지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버지를 또 한 명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법조에서 역할도 하고 이런데 김만배를 모른다? 이재명이? 예? 그렇게 가까운 김만배하고 이재명 사이인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몰래 이재명 몰래 김만배랑 둘이 쏙닥해서 대장동을 해먹었다는 게 이재명의 말인데 이재명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모를 거야. 라면 요렇게 해버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면 모를 거야. 그럼 여기 가서 요렇게 하고 저기 가서 요렇게 하고 또 지가 까먹어가지고 딴 데 가고 또 딴소리 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11명인데 예? 참 서울대 나왔는데 청소부하고 예? 화전민인데 노름을 좋아하는데 남의 걸 탐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여기 남의 거를 우리 아버지는 남의 거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름쟁이였습니다. 가산을 탕진하셨고 그 어디 가갖고는 또 뭐냐면 화잔민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는 또 뭐 광부셨습니다. 네. 이게 직업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줄 아냐? 알고 보니 노름쟁이였다. 뭐 이런 얘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냐?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당 대표는 너무너무 힘든 3D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준다 해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일 줄 아냐? 이재명의 말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과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셨는데 어디 화장실에서 남이 먹다 남은 과일을 주워 오셔갖고 비닐봉지에다 담은 주워 오셔가지고 이거를 썩은 부위를 다 잘라내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서 남들처럼 냉장고에 과일이 가득 드는 거에 그게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법카를 이용해서 과일을 마구마니 많이 먹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상태예요. 상태가. 잠시 이재명 대표님의 빙의가 있었습니다. 네. 똑같지 않아요? 네. 역시 우리 유본부장님, 정말 우리 박기영녀님, 유본부장님 말씀 듣다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정영주님, 아이쿠,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말 들으면 혈압 오르는 것을 보니 제 IQ가 81인가 봅니다. 80이 넘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재명을 이제 파악하시면 80이 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 사이에 우리 골프 여신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슈퍼챗 빵 쏴주시고 가셨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편의점 엉아님도, 우리 형아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상도에서 엉아라고 하죠. 예,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디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할리퀸의 연세 조금 드신 버전 할미퀸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미퀸. 저희 정말 중고등학교 때 할리퀸 문고 여성들의 로망 아니었습니까? 이제 조금 연세가 드셨다고 그것을 재미있게 할미퀸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전 세계 미인 대회에 60대, 70대가 진선미 진을 하는 그런 세월입니다. 말은 할미퀸이라 하셨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정말 아리따운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멜콩TV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오피니언 리더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르는 말씀, 저희가 특히 이름이 좀 헷갈리고 할 때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으로 정확한 이름 같은 거를 빵빵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기분 좋고 품격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센스 있는 닉네임 파이팅. 골프 여신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이화영이 이재명을 협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다고 하면은 이번 최근에 1심에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받은 다음에 항소심 재판이 최근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검찰이 1심 판결 이후에 당선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화영을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이 녹음된 내용을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있냐면은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 이화영이가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내 변호사인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마디로 내가 죽어서 당신들을 산, 내가 예수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니냐, 내가 피 흘린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과 이재명이 대승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대속했고, 그 과정에서 1심 판결 이게 최대한 미루고 나의 변호를 해준 김광민 변호사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안 도와주면 가만히 있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포라는 거예요. 여포하고 동탁 정도 대가리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똑똑했으면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사실대로 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2심 때 가가지고 불어봐야 이제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지 말에 의해서 지가 무슨 저 예수님처럼 그 대속에 뭐 했다?
대속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감방 갑니다. 이 재판 끝나면 신준우 판사가 대속했다고 생각할까요? 예? 판사를 속였을까요? 예, 못 속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압니다. 왜? 그렇죠.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준 거지 이화영을 위해서 쌍방울이 그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걸 거기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속을 했다. 나는 끝까지 안 벌었어.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대속을 했다. 이거는 좀 상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표현 그대로 보면은 대속했다는 말이 남의 죄를 난 뒤집어 썼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자백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의 이 돌대가리가 고백을 한 거다. 예, 고백이 나온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화영은 나름대로 속였는데 다 들통나고 거짓이 너무 빤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에서 회유하고 회덮밥 먹었다. 연어회 먹었다. 소주 먹었다. 이런 거짓말이 나고 예, 제가 감옥에 가봐서 알거든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사가 요즘에 사법고시 아니면은 뭘로 들어갑니까? 요즘 검사들이 로스쿨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검사 됐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예? 위에다가 시킨다고 하는 요즘에 검사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니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니 조직에다가 목숨 걸 일 있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완전히 변호사 자격증도 떨어지는데. 그럼요. 그 사람이 뭐 그 해당 검사가 이재명이한테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네. 개인 감정 없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법이 그럴 뿐인 거야. 사실관계가 그걸 뿐인 거야. 그리고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거를 사실관계를 잘 밝히는 게 유능한 검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능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수사하니까 잘못했다. 네. 이런 놈들이 바로 지금 민주당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예 소주를 범죄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관도 옆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아예. 그리고 내 목숨을 검사의 목숨을 교도관한테 맡긴 거랑 똑같아요. 네. 교도관이 나가갖고 그 검사가 이화영한테 술 줬어요 이러면요 그 검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검사가 아침에 커피 이게 그 캡슐에 사가지고 왔다가 하면서 덕후한데 잠깐 쉬면서 이 커피 한 잔 하시라고 그렇게 자기가 사오거나 확실한 비품이라면은 뭐 커피 한 잔은 하면서 우리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억을 환기해 봅시다. 뭐 사실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나 어떤 공적으로 사와서 안에 있는 물건도 아니고 쌍방울 직원이 밖에서 사가지고 들고 왔다. 그 물건 어떻게 믿어요? 그거 거기에 만약에 먹었다가 거기에 독이 들어있거나 배탈이 난다는 걸 그러면 검사가 그 책임집니까? 검사만 문제가 아니라 교도관 그냥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외부 음식 그러면은 경기를 일으키는데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봐서 알잖아. 여러분들도 진짜 있잖아. 이거를 사실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구치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구치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구치소 가가지고 한번 겪어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레리비님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날까지 이동규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야 레리비님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파란유님 이커보코 저희가 어릴 때 니커보코는 봤는데 이커보코는 또 처음 봅니다. 우리 아이디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유 본부장님은 뭐 이재명 근처 지금 거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화영을 배신자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대속자라고 생각할까요? 이재명은 이화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예, 뭐냐 하면 요놈이 불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불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든 예.
평생 감옥에 있었든 네.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요 사건이 딱 되고 나면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못 나오는 게 좋겠다. 왜? 나오면 또 협박할 테니까. 예? 귀찮잖아요. 감옥에 있는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달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화영이가 말한 대로 이재명이가 말한 대로라면 이재명을 만나게 해서는 안 돼. 와이프를 보내서도 안 돼. 왜? 이재명한테 자기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몰래 자기가 했다며요. 이재명 몰래 자기가 했으면 이재명한테 죄 지은 건데 왜 이재명을 자기 와이프한테 찾아가라고 그래요. 예? 왜? 이재명한테 뭔가 해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찾아가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예. 근데 재밌는 게 예. 그 부인 백모 씨 접견했을 때 이화영이가 예.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달라라고 하니까 부인이 왜? 내가 왜? 싫어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왜? 세 번씩이나 왜 하면서 이재명 만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만나기 어려워? 왜 이재명 만나기 어려워? 나 이재명이 만나기 어렵단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지금 장난해 지금? 근데 왜 이재명 만나는 게 어려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이재명이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만나가지고 뭐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거 부탁하는 거 생활비 부탁하는 거 그걸 왜 못해? 내가 맡긴 거 내가 찾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못해? 라고 하면서 부인을 다그쳤다는 그런 맥락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재명 만나면 사람들이 보면은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난리 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천천히 해야지 뭐 이런 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이화영이가 부인한테 얘기한단 말이 비공식적으로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 비공식적으로 만나죠? 그렇게 떳떳하고 이화영이를 그렇게 검찰이 회유했다고 하면은 떳떳하게 만나가지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증거를 옆에 이재명이 서고 백모 씨 부인이 서고 언론 보도를 해도 부족할 텐데 왜 비공식적으로 만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린 게 많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죠. 뭔가 숨기고 뭔가 숨기는 거 숨기는 건 우리가 모두가 이제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하고 있는 거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이야. 이재명은 비공식적으로나 만나야 되고 이재명은 녹음되면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구린 게 있으니까 싫어해. 떳떳하면 녹음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휴대폰을 아이폰만 쓰고 상대방이 아이폰 아니면 전화도 안 받는다는 말, 그 말이네요. 녹음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녹음돼가지고 그나마 녹음돼가지고 이번에 위지교사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는 상태라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합니다. 저한테도 막 이야기했던 거 그런 거 다 제가 만약에 녹음했으면 이재명은 벌써 이제 그리고 저한테 너무너무 잘했겠죠. 나의 최고의 측근인 유동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요. 참.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화영 2심이 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이화영만 기소가 됐는데 이제 이화영하고 이재명이 손잡고 1심 서울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 손잡고 같이 서야 되는 일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제3자 뇌물죄. 기존에는 기소하지 않았던 부분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하면서 이화영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 제3자 뇌물이 나는 왜 빨리 기소 안 하나 했어요. 이제 기소가 돼서 그 사건에서도 이화영이 같이 공범으로 됐는데 이화영 지금 60살인데 9년 6개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더 올려치면은 백발이 성성하게 돼서 70대가 넘어가지고 나오고 플러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지금 재판을 새로 1심부터 받게 되는 그 사건에서도 최소 5년 이상 나오면은
최소 5년이니까 좀 그것도 한 10년 정도 나오면 이제 80살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2의 유동규로 진실을 말할 가능성 없을까요? 절대. 왜냐하면요 이미 딱 끝났고요. 네. 지금 저기 상태에서 사실은 이재명이 시켰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야기한데 이재명 쪽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왔다 갔다 한 놈 저거 그냥 배신자 저거 그냥 인간 쓰레기 만들어 버린다니까. 저쪽 진영에서도 인간 쓰레기 되는 거고 이쪽 쪽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의미 있을까 지금 싶습니다, 솔직히. 예. 다만 본인이 이제 그래도 7순잔치하고는 나가야지 8순잔치 있을 때까지 깜빵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지금 뭐냐면 이미 너무 유등화를 떨었잖아요. 네. 예? 뭐를 먹었니 소주를 마셨니 하면서 너무 유난을 떨어서 이 부분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싶고 이재명은 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려운 동지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돈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했잖아요 이재명이. 예, 왜 결처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개딸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거기 저기 감옥 태크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말하자면 그 영치금 테크. 야. 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경심이 들어가 있을 때 2억 3천이 예, 영치금 테크를 했다는 거거든요. 와. 예. 그러니까 빵빵 터지네 진짜. 예, 2억 3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 나누기를 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것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화영 부인한테. 네네. 정경심이도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얼마 나온지 아시죠? 그러면서 그 이화영 부인한테 그렇게 회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모금해주겠다. 돈 있는 건 예, 모금해주겠다. 이화영이 안에 있는 동안 부인이 뭐 2억이건 3억이건 그 밖에 있는 부인이 돈 쓰지 자기는 변호사비 쓰고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깜빵에서 10년 넘게 썩을 거 생각하면은 1심 선고 될 때 하고 2심하고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것 같기도 해요. 거기 감옥 안에서는요 10만 원 이상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못 써요. 쓰고 싶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못 써요. 거기를 왜냐하면 한 번 시킬 때마다 3만 원 이상은 안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3, 4만 원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주일에 매주 쓴다 하더라도 한 12만 원? 네. 이거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감옥 가면은 또 지가 월급 좀 일하면 또 그렇죠. 돈 나와요. 그렇죠. 일하면 예. 그러면 그건 돈 누가 쓰느냐 와이프가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는 네네. 남편으로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냥 뭐냐면 이놈 때문에 돈 좀 벌어보자. 이걸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요즘 얘기로 하면은 퐁퐁남인 셈이네. 열심히 자기는 빡세게 깜빵으로 몸으로 때우고 그에 따르는 돈은 부인이 받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화영이 그래 돌대가리라는 게 지금도 정말 부인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끝난 사이예요. 이 사이. 여기 사이가. 그래갖고 이화영이를 지금 거기서는 지금 안 돼 하면서 있잖아요. 정신 차려 했는 게 뭐냐면 나 돈 못 받아 이 뜻이거든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난 돈 못 받아 난 돈 받아야 돼 이런 건데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화영이는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포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라 확신하니까 이렇게 딱 잡아떼고 있는데 뭐 이재명이 하고 손잡고 이제 법정에 서야 되고 형사법정에 거기다가 이재명이 다가오는 9월 말 10월 초 되면은 공선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형 내지는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왔더니만 썩은 동아줄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마음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이가요,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1심 선고 이제 잘못 나잖아요. 나는 순간 뭐냐면 당내에서 이제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고, 이번에 호남에서도
투표율이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재명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으면은 네. 사람들이 이재명 찍으러 나가자고 해갖고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투표율이 20%밖에 안 됐다는 거. 10명 중에 호남에서. 2명도 밖에 안 나왔다는 예, 거죠. 10명 중에 2명 나와갖고 네. 그냥 이재명 찍어주고 간 거예요. 네. 예, 그 중에서 80% 정도가 이재명 찍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부글부글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재명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재명이 이제 실제로 실제화되면은 이재명이 실각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는 한 번 실각하면 바로 끝입니다. 정동영 보십시오. 예.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잠깐 얘기해 보고 싶은데 민주당 상습 탄핵 증후군을 앓고 있다. 네. 상습 탄핵 증후군도 중병이다. 뭐 이런 얘기. 이른바 1일 1탄핵, 1일 1특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뭐 20% 중반도 헤매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는데 언제 하는지도 몰라. 제가 그 라디오를 보는데 라디오 진행자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언제예요 하고 민주당 패널도 언제더라? 8월 23일인가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 듣고 있던 PD가 참다 못해 8월 18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원들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도 몰라요. 네. 지금 뭐냐면 전당대회가 언젠지를 당원들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뭐 이재명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해갖고 예. 아무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도 뭐냐면 국회 생긴 지가 처음에는 그래도 일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대로 척은 해야 되는데 예? 맨날 이재명이 오늘 일하는 척 했네 해가지고 이제 척을 원래 잘하는 애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민생법안이 좀 나오거든요. 원래 국회 처음 시작하면.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민생법안 다 팽개치고 25만 원 사람들 달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나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25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좀 빠져나가려는 거 잘 좀 봐줘. 지금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 재밌는 게 예. 그 지난 4일 날 광주에 있었던 그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했던 연설 내용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주는 일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게 했다라고 했는데 뭐 민주주의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앞에 일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 본인을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일배나 다름없던 민주당은 일간 베스트 일배를 뭐 극으로 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자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재명은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동규 눈으로 본 이재명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호남 우리끼리 만나면은 호남 욕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소위 말하는 어디 새끼들은 돈 아니면 안 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원래 성남에서도 멤버들이 정진상은 부산, 저는 맞아요. 외관, 대구. 그거는 뭐 안동이라고 그래. 본인은 안동이라고 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경상도. 그러네. 경상도네. 다 경상도라니까요. 예. 그래서 김용도 서울이라서 받아준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호남이었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김용은 그 연대신학대를 나왔고 정진상은 부산에 분이엘고. 분이엘고 나왔죠. 예. 부산 사람인 것이죠. 예. 그렇네요. 거기에 호남 분들 아무나 없어요. 안 계시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우리 호남 인맥이 없다. 예. 이래가지고 뭔가 이게 연결되는 게 있었는데 저같이 또 저기 충청도고 호남이 없네. 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이제 원래 이제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파 쪽인데 우파 쪽이라서 제가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걸로 좀 싸웠어. 잘한 것도 있지 않냐. 근데 전부 다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냐.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지. 다 못한 것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정진상은 약간 좌파물이 들었거든. 그러더니 정진상이 뭐라 하냐면 야 이재명은 똑같다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파다. 그러니까 보수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재명도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하지만 뭐냐면 이게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우리 정치 패러다임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보 우파 저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처음에 지금 얘기는 유동규 본부장님이 성남 분당에 있던 아파트 이게 리모델링 이 사업함에 있어가지고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떠냐 실용적으로 해서 이게 민주당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 부동산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으로 길러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지했다 뭐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재명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소시오를 패스하고 사이코를 패스하고 나밖에 없는 그냥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거 외에는 그 다음에 차베스를 좀 뺏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테르테도 좀 뺏기고 이쪽에서는 뭐냐면 저기 그 독일의 나치도 좀 뺏기고 예,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뭐냐면 저기 그 이탈리아에서는 예, 저기 그 옛날에 마키아벨리도 좀 뺏기고 예, 그래서 이거를 짬뽕한 게 나는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마치 말하자면 나는 진보 보수 이재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진보나 보수 아닙니다. 예. 우리 출발 비디오 여행의 우리 멸콩 TV 버전 불발 비디오 여행님이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사상 짬뽕이라고. 예, 짬뽕 사상이 맞습니다. 예, 짬뽕 사상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뭐 좋아 보이는 사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짬뽕은 좋아라도 잘 되지.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개밥 사상입니다. 예. 그래요. 참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냐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래도 또 아침에 먼 화성에서 이렇게 새벽같이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오셨던 우리 그 유동규 본부장님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PD가 저희 광고 저희한테 주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죠? 이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모 음악회가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티켓 10만 원에 우리가 판매하는 건데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되고 VIP 초대권 2024년 8월 15일 이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유동규 TV와 이영풍 TV가 주최를 하고 멸콩 TV와 환신 바이오가 후원을 합니다. 장소는 공감 아트홀인데 위치가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이 4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인근에 공영 주차장도 있으니까 주차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 유바로티 유동규 본부장님도 정말 우리 멸콩TV에 출연하시지만 남는 시간 이 전공을 살려서 유바로티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불렀는 이 테이프도 한번 들어봤는데 귀가 착착 감깁니다. 여러 다양한 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트로트면 트로트, 팝이면 팝, K 발라드면 발라드까지, 가곡까지, 오페라까지, 프란도트 네스노르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말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은 정말 네스노르마 한다니까요. 뭐 귀에 그냥 쿠플레어 프린지페사 넬라 투아브레 마지막으로 그러지 마세요. 야 이게 엑기스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현장에 오셔가지고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또 후원해 주시는 또 고마운 애국기업 환신바이오가 있습니다. 저희 옆에 두고 있는데요. 환신바이오 정말 바이2 get one free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혈액순환과 또 여러가지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을 마치고 나니까 또 우리 밑에 안내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010-9922-1141 010-9922-1141로 전화 주시면은 주문 가능하니까요. 많이 구독 또 구매 부탁드립니다. 또 이 2개 사면 하나 증정하는 이벤트와 더불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그 책도 여러분께 증정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이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멸콩TV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시절님, 애국기업 환신, 골프 여신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는 우리 골프 여신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걱정해 드리는데 또 우리 멸콩TV 커뮤니티 속의 회원님들은 또 회원님들과 또 유동규 본부장님의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저희로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본부장님, 이번 데뷔 준비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죠. 8월 15일 날 오시면은 거기 그때 소프라노 지금 그 초빙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센 분을 초빙해 오셨어요. 강력한. 예. 그래가지고 아니 저를 좀 돋보이게 하려면 좀 헐렁헐렁한 소프라노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딱 나가면은 이게 돋보이는데 너무 지금 완전히 그냥 잘 나가는 소프라노 분을 해가지고 듀엣을 또 하고 여러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정말 절대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은 이 환신골드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1부에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토크 콘서트도 재미있게 할 것이고 2부에 이어서 또 핵심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바로티 이동규 본부장님과 대한민국 최고의 또 미녀 소프라노도 모십니다. 아니 김정숙 같은 소프라노가 오면은 얼마나 내가 돋보이겠냐고. 야,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물 먹은 줄 알았어. 희망의 나라로 할 때. 네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소프라노가 좀 와주면은 내가 형 돋보일 텐데. 너무 세. 네. 이게 센터 본능, 원탑 정신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올라오는 그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 말씀으로 얘기하기는 제 입이 좀 간지러워가지고 딱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더위 또 거기에 이어지는 또 폭우 정말 그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또 폭염에 또 외부 활동 언제나 조심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폭염도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 폭염도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폭염 끝 가을 시작 무렵에 저희 8월 15일 유영수 여사 추모 우리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더위를 훌훌 덜쳐내는 즐거운 우리 토크쇼와 또 행복한 우리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사이에 우리가 예. 뭘 달성해야 된다? 예. 멸콩TV 30만을 가자! 자! 우리 라이크,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멸콩TV 하이라이트 실시간 또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